여러분 혹시 매일 계란을 즐겨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 식탁에 계란이 빠지면 허전하신가요? 간식으로, 반찬으로, 건강식으로 매일 계란을 드시는 분들 지금 당장 멈추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계란은 몸에 좋다는 상식이 사실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6세 김명순 할머니는 평생 건강에 남부럽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혈압 당뇨 전혀 없으셨고 동네에서도 팔팔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런데 계란이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4개씩 드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혈관이 막혀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의사인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계란을 많이 드신 것뿐인데 혈관이 이렇게 막힐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반대로 70세 이정아 어르신은 계란을 무조건 피하셨어요. 콜레스테롤이 무섭다며 3년 동안 아예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근육이 25%나 줄어들어 혼자 걷지도 못하게 되셨어요. 결국 저를 찾아오셔서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9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도연입니다. 의사로 60년을 살았습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수많은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규모 60대 이상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돌보며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계란만큼 오해가 많은 음식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란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계란이 독약이라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둘 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데 계란을 먹어도 될까?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계란이 혈당에 나쁘지 않을까? 나이 들면 계란은 무조건 줄여야 하지 않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모든 오해가 단번에 풀리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는 언제 계란을 먹어야 하고 언제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조리해야 안전한지, 그리고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야 건강에 이로운지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나는 괜찮겠지 하고 영상을 끄신다면 여러분도 김명순 할머니처럼 응급실에 실려오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지침서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계란을 제대로 먹어 건강을 되찾은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시청을 이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하신 가족과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계란을 냉장고에 두고 계신가요? 당장 드시기 전에 제가 알려드릴 계란의 진실부터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계란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계란에 대한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계란은 콜레스테롤 폭탄이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시고 무서워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동안 계란을 거의 안 드세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실일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18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몸이 매일 스스로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1000mg 이상입니다. 즉, 여러분이 계란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드는 양의 1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이 계란 한두 개 드신다고 해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한숨 돌리셨나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이건 혈관 건강이 멀쩡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정명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계란이 몸에 좋다는 얘기를 믿고 매일 2개씩 드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를 해보니 나쁜 콜레스테롤이 2배 가까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붙잡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계란이 몸에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제 혈관이 막힌 겁니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계란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독약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득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있는 음식이에요. 혹시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분 계신가요? 혈관 건강이 안 좋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계란을 매일 무심코 드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한하셔야 합니다. 그 기준도 제가 오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계란을 안 먹어야 한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계란을 아예 끄는 70세 이정화 어르신 사례 기억나시죠? 근육이 25%나 줄어서 결국 지팡이 없이는 한 발도 못 움직이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육 유지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춘 완전 단백질이에요. 60대 이후에는 매년 근육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충분한 단백질이 없으면 몸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계란은 그런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 가장 간편한 식품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궁금하시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부터는 몸 상태별, 상황별, 시간대별 계란 섭취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딱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실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계란 매일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관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김명순 할머니처럼 증상 없다가 단숨에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습니다. 그걸 막으려면 반드시 올바른 기준과 조리법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영상 중간쯤 왔습니다. 혹시 이쯤에서 끄실까 고민하신다면 꼭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만두시면 계란 때문에 병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 시청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작은 약속입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이제 다음으로 건강 상태에 따른 계란 섭취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몇 개까지 드셔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몸 상태에 맞춰 계란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제가 6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수십 년 동안 검증해온 내용입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서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완전히 건강하신 분들, 다시 말해 혈압이 정상이고 당뇨나 심장질환이 없으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 이내인 분들, 이런 분들은 하루 1개주 7개까지 드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는 드셔야 근육이 빠지지 않고 기력이 유지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까? 66세 이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건강검진에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이었고 근육과 혈색도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채소와 함께 드신 게 큰 도움이 됐죠. 두 번째로 혈관 건강에 이미 문제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고혈압을 진단받았거나 약을 드시는 분, 당뇨병에 있으신 분,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 이런 분들은 반드시 계란 섭취량을 제한하셔야 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기준은 주에 4개 정도 가급적 노른자 섭취를 줄이고 흰자를 중심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대부분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흰자는 단백질만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습니다. 71세 정명자 할머니 사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계란을 매일 2개씩 드셨다가 나쁜 콜레스테롤이 2배 이상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계란이 몸에 좋으니 많이 먹어도 된다는 말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혈액 검사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130 이상,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에 한두 개로 드시고 그 외에 단백질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저지방 식품으로 보충하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장병이나 뇌졸중 병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꼭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가장 안전한 범위입니다. 이분들은 계란 섭취량이 조금만 많아져도 혈관에 부담이 크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한 번도 병원에서 경고받은 적 없으니 괜찮겠지. 이 말이 제일 무서운 생각입니다. 혈관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혈관이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모르신다면 이 영상을 보신 뒤에 꼭 병원에 가셔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 섭취량을 아셨다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 먹느냐, 어떻게 조리하느냐입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먹는 시간과 조리 상태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잘못 아시면 소화 불량, 식중독, 영양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간대별 조리법별 계란, 섭취 가이드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립니다. 혹시 주변의 계란을 매일 드시거나 무조건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공유가 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검증된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란을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시간대별 섭취법과 안전한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계란도 먹는 시간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제가 60년간 진료해온 수많은 어르신들 사례를 보면 아침에 드시는 계란이 가장 소화도 잘 되고 기력 유지에도 탁월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근육 합성이 하루 종일 활발해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근육 만드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침 단백질 섭취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9세 박철수 어르신은 저녁에 계란을 드셨을 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셨어요. 제가 아침 식사 시간으로 바꿔보라고 권해드렸더니 3일 만에 아침의 기운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드시면 위산 분비가 적당히 올라와 소화도 빠릅니다. 점심에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녁에는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늦은 시간에 계란을 드시면 더부룩함과 속쓰림 가스 찬 느낌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늦은 소화로 인해 수면의 질도 나빠집니다. 혹시 저녁에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일찍 가급적 6시 이전에 드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드시기 전에는 꼭 몸 상태를 살펴보죠. 돈빈들을 살펴보세요. 왕미지. 오늘 속이 편안한지 소화가 잘 되는지 이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조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란을 가장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완전히 익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숙이 영양이 더 좋다 날계란이 더 신선하다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사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최병호 어르신은 건강식이라며 매일 날계란을 한 알씩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한 복통과 고열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셨던 겁니다. 결국 3일간 수액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 나이대에는 면역력이 젊을 때보다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회복이 매우 더디고 심하면 폐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삶은 계란은 물이 끓은 후 10분 이상 삶으세요. 계란찜은 젓가락으로 찔러 봤을 때
노른자가 흘러나오지 않을 때까지 쪄주세요. 스크램블 에그는 완전히 응고될 때까지 저어가며 익히세요. 혹시 홈메이드 마요네즈 티라미수 육회에 날계란, 노른자를 넣으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음식들은 아무리 맛있어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도 반숙 계란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날계란이 기운을 준다고 들은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계란은 어떻게 먹든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으셨다면 지금부터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좋은 음식도 독이 됩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계란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이것이 식중독을 피하고 영양소를 안전하게 흡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계란과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가 더 좋아지는 음식과 반대로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근거 있는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계란과 궁합이 좋은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채소입니다. 계란만 단독으로 드시면 콜레스테롤 흡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늦춰주고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채소는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이 세 가지입니다. 실제로 66세 이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계란 스크램블에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곁들여 드셨습니다. 6개월 후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오히려 낮아졌고 혈관 탄력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아침에 계란 요리를 하실 때 양파나 피망을 함께 볶아 드시면 더 좋습니다. 양파의 케르세틴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피망의 비타민C는 계란의 철분 흡수를 높여줍니다. 두 번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계란 샐러드를 드실 때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사용해 보세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세 번째,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풍부한 비타민 E가 들어있어 계란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컨과 계란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아침 식사죠. 하지만 이 조합은 포화 지방과 나트륨이 지나치게 높아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이 있으신 분들은 계란과 베이컨을 함께 드시면 혈관 내벽에 기름때가 쌓이듯 콜레스테롤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두 번째, 치즈와 계란입니다. 계란 오믈렛에 치즈를 듬뿍 넣으시는 분 많으시죠? 이 조합 역시 포화 지방이 많아 혈관을 막을 위험이 큽니다. 세 번째, 버터를 듬뿍 넣은 계란 요리입니다. 스크램블 에그를 부드럽게 하겠다고 버터를 과도하게 넣으시면 포화지방 과다 섭취로 혈액 점도가 높아집니다. 혹시 지금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작은 습관이 3달, 6달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혈관이 막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저는 60년 동안 진료실에서 이 모습을 숱하게 봐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찜찜하다면 오늘부터 이 조합만큼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대별 섭취 꿀팁입니다. 아침에 드시면 기운이 가장 오래 갑니다. 점심에 드시면 부담이 적습니다. 저녁에는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에 드시면 위장 운동이 늦어져 밤새 속이 더부룩하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실제로 72세 김봉수 어르신은 저녁마다 계란을 드셨다가 밤에 자주 깨고 속이 쓰리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아침으로 식사 시간을 바꾸라고 권했더니 3일 만에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운동을 하신다면 운동 1시간 전에 삶은 계란 1개를 드세요. 근육 에너지원이 됩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드시면 근육 회복에 좋습니다.
이렇게 상황별로 맞춰 드시면 계란은 여러분 몸에 가장 든든한 건강 자원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언제 어떻게 먹는 게 맞을까 고민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조금 후에 몸 상태별 계란 섭취 스케줄을 하루하루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이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계란을 보관하고 조리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실수와 계란의 신선도를 판별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란은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보관 상태가 나쁘면 세균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특히 살모넬라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번식합니다. 먼저 계란 보관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장고 문 쪽에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생겨 껍질에 결로가 맺히고 세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반드시 냉장고 안쪽 선반에 보관하세요. 온도가 일정하고 선선해야 오래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구입 후 3주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란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이 빠지고 껍질 안쪽 공기층이 늘어나면서 영양과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이제 계란 신선도를 판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천 번 알려드린 꿀팁입니다. 첫 번째, 물에 띄워보기입니다. 깨지 않은 계란을 찬물에 담가보세요. 바닥에 눕듯이 가라앉으면 아주 신선한 계란입니다. 끝이 살짝 올라오면 3주 된 계란입니다. 완전히 둥둥 뜨면 이미 오래돼서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껍질, 깨뜨려 확인하기입니다. 깨봤을 때 노른자가 탱탱하고 둥근 모양으로 올라오면 신선한 것이고 퍼져서 납작해지면 이미 품질이 떨어진 계란입니다. 세 번째 냄새 맡아보기입니다. 약간이라도 비릿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무조건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계란을 미리 깨서 그릇에 담아 냉장 보관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계란 껍질에는 천연 보호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뜨리는 순간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세균이 빠르게 번식합니다. 계란은 반드시 먹기 직전에 깨서 조리하셔야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계란을 씻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계란 껍질에는 미세한 구멍이 무수히 많습니다. 겉을 물로 씻으면 그 구멍을 막고 있는 보호층이 씻겨나가 오히려 세균이 껍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은 씻어서 보관하지 마시고 조리 직전에 가볍게 헹궈서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쩐지 냉장고에 둔 계란에서 냄새가 났다 먹고 난 뒤 속이 더부룩했다 이런 경험 떠오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보관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계란은 매일 먹는 흔한 음식이지만 보관과 조리를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하지 않는다. 구입 후 3주 이내 섭취한다. 물에 띄워 신선도 확인한다. 미리 깨서 보관하지 않는다. 조리 직전에만 가볍게 헹군다. 이 5가지만 지키셔도 식중독과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 후에는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시간대별 스케줄을 하루하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6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계란 섭취의 가장 큰 비밀도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계란을 잘못 드셔서 고생하신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이 계속 건강 정보를 드릴 수 있게 하는 큰 응원이 됩니다. 이제 이어서 계란 하루 섭취 스케줄과 상황별 맞춤 조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란 섭취를 어떻게 주간 스케줄로 조절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아시는 것이 그동안 드셨던 계란이 득이 될지 해가 될지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먼저 건강한 분들의 주간 섭취 스케줄입니다. 월수 금요일 아침에 삶은 계란 1개를 드세요. 이렇게 드시면
기운이 하루 종일 유지됩니다. 화목요일, 점심에 계란찜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부드럽게 소화되고 다른 반찬과도 잘 어울립니다. 토요일 아침에 스크램블 에그로 다양성을 주세요. 양파와 토마토를 넣어 영양소를 보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일요일 하루는 쉬어주셔도 됩니다. 섭취를 걸러서 콜레스테롤 부담을 덜어주고 식단에 여유를 주는 날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에 5개 정도 섭취하게 되는데 이 범위가 가장 적절하면서도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패턴입니다. 혹시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틀에 한 번 하루 1개 이하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드실 때는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가능하면 흰자 중심으로 드세요. 이제 상황별 맞춤 조언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기나 몸살로 기력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계란찜이나 계란죽이 좋습니다. 부드럽게 소화되고 단백질 보충이 돼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수술 후 회복기입니다. 계란에는 상처 회복에 필요한 아연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다만 수술 직후에는 주치의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치아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숙보다 완숙으로 삶아서 잘게 으깨거나 계란찜 형태로 드시면 부담 없이 소화됩니다. 네 번째, 약물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혈액 희석제를 드신다면 계란에 함유된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신다면 식후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시나요? 그런 방심이 병을 키웁니다.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계란은 매일의 습관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몇 달, 몇 년 뒤에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제가 89세가 되도록 현역 의사로 살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며 배운 사실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드시는 것이 결국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계란을 건강하게 드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잠깐 아직 좋아요와 구독 누르지 않으셨나요? 지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정확하고 검증된 건강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이 한 편의 영상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있는 계란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오늘 알려드린 대로 점검해 보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서 건강을 오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저는 89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도현이었습니다. 계란 하나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강조드립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현명하게 드십시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김명순 할머니와 이정하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계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건강과 삶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김명순 할머니는 계란을 과도히 섭취해 혈관 건강을 잃었고, 이정하 어르신은 계란을 피하며 근육 손실로 고통받았습니다. 이도현 의사의 60년 경험은 말해줍니다. 무지와 극단은 건강을 해치지만 올바른 지식과 절제는 생명을 지킵니다. 60대 이상의 우리는 근육을 유지하고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 계란을 현명하게 먹어야 합니다. 아침의 삶은 계란 1개, 채소와 함께라면 기력을 충전하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조리법이나 과도한 섭취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계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선택에서 균형과 지식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매일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과 행복을 지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습관을 바꿔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어떤 깨달음을 주었나요? 계란 섭취 습관이나 건강 관리에서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건강 지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듭니다.